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 한양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호라비 선비 윤생이 나타났습니다. 30살이 간 넘은 그는 연거푸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새로운 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려고 했지요. 무거운 책보따리를 메고 걷던 그는 빗줄기가 굵어지자 길을 잘못 들었나 걱정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윤생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고운 이목구비를 지녔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그네 선비님이시군요. 저는 이 집 주인 안씨라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 몸이라고 말하며 윤생의 젊은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런 비에 갈 곳이 없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사랑채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을 쓰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20살 남짓한 생기발랄한 여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안씨 부인과는 대조적인 동그란 얼굴에 총기 가득한 눈매를 지녔지요. 젖은 저고리에 탱탱한 몸매가 은근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사모님, 손님이신가 봐요? 초라나. 이 선비님이 하룻밤 묵어가신다고 하니 사랑채를 정리해드려라. 초란이라고 불린 여종은 준수한 외모의 젊은 선비를 보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모님. 선비님, 이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초란이는 윤생 앞에서 깡충깡충 뛰듯이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치마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뒤따르던 윤생은 그녀의 탄력 있는 실루엣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기가 사랑채예요. 좁지만 깨끗해요. 초란이가 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 문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윤생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고 초란이의 부드러운 감촉이 팔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초란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묘하게도 윤생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댄 채 올려다보며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님, 힘이 참 좋으시네요. 초란이의 달콤한 재앙에 윤생의 정신은 아찔해졌습니다. 가까이 밀착된 젊은 여인의 온기에 그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초라나.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느냐? 초란이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내며 방을 나갔고 윤생은 혼자 남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첫날부터 정신을 놓을 뻔했구나.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초란이의 달콤한 향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안씨 부인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상을 가져왔습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드세요. 고맙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안씨 부인은 윤생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이렇게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선비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충청도 공주입니다. 과거 공부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고 있지요. 아, 그러시군요. 공부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던 안씨 부인의 시선은 자꾸만 윤생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 가늘고 긴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어루만지는 상상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부인께서도 글을 아시나요? 조금은 어릴 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며 천둥이 울렸습니다. 안씨 부인이 깜짝 놀라 움츠리자 윤생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저 천둥일 뿐입니다. 윤생의 따뜻한 손길에 그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지요. 안씨 부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부인의 손은 비단처럼 부드럽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때 초란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빨래가 다 젖어서, 어머, 제가 방해했나요? 초란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황급히 손을 뺐지만 초란이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지요. 아, 아니다. 그냥 천둥 소리에 놀라서. 아, 그러시구나. 선비님, 천둥이 무서우세요? 저도 무서운데. 그럼 오늘 밤에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까요? 초란이의 대담한 제안에 윤생과 안씨 부인 모두 놀랐습니다. 안씨 부인은 얼굴이 굳어지며 초란이를 나무랐습니다. 초란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에이, 농담이에요. 선비님, 농담인 거 아시죠? 하지만 초란이의 눈빛은 전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생을 유혹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생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이상하다. 두 여인 모두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혹시 나를? 안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윤생의 손길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손길이 참 따뜻했는데. 초란이도 윤생의 품에 안겼던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선비님 품이 참 든든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 이렇게 세 사람의 밤은 각자 다른 상상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작은 초가집 안에는 은밀한 사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윤생이 세수를 하려고 우물가로 나갔을 때 초란이가 먼저 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부인과 초란이는 저희요? 잠은 별로 못 잤어요. 계속 뭔가 생각나서 뒤척였거든요. 초란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물동이를 떨어뜨렸고 윤생은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또다시 밀착되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윤생의 팔에 안긴 초란이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초란이의 대담한 질문에 윤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동자와 붉은 입술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안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아, 사모님. 제가 물동이를 떨어뜨려서 선비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초란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지만 안씨 부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질투심이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첫날부터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삼각관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생은 두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관심과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씨 부인과 초란이 또한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윤생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못했지요. 앞으로 이 작은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 사람 모두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일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비 내리던 그 밤이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시작이었습니다. 윤생이 안씨 부인의 집에서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란이는 계속해서 윤생 주변을 맴돌았지요. 빨래를 넣을 때나 물을 길어 올릴 때도 일부러 그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숙였습니다. 이 물동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초란이가 끙끙거리면 윤생은 어김없이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초란이는 선비님,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며 그의 팔뚝을 슬쩍 만져보았지요.
안씨 부인 또한 초란이의 행동을 눈치챘지만 체면상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밤늦게 차를 가져다 주거나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며 은근히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선비님, 밤늦게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부인.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안씨 부인이 윤생 곁에 앉을 때면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윤생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초란이는 이런 분위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대신 차를 따라 드릴게요. 선비님, 제가 끓인 차가 더 맛있어요. 그녀는 끼어들어 안씨 부인과 윤생 사이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안씨 부인은 속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초란아, 네가 언제부터 차 끓이는 솜씨가 늘었느냐? 에이, 사모님. 저도 매일 배우고 있다고요. 두 여인이 자신을 두고 은근히 경쟁하는 모습에 윤생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에 집중이 되지 않던 윤생의 귀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계세요? 초란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물동이를 든 초란이가 비에 흠뻑 젖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에 젖었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갑자기 비가 와서요. 선비님, 잠시 피할 수 있을까요? 초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와서 비를 피하세요. 초란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속살이 그대로 비쳐 보였습니다. 이런, 옷이 다 젖었네요. 선비님, 혹시 마른 옷이 있나요? 초란이는 젖은 저고리를 내려다보며 물었고 윤생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곡선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 옷은 부인께 부탁해서. 에이, 이런 밤에 사모님을 깨울 수는 없죠. 그냥 이 옷을 좀 말려주세요. 초란이는 주저없이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윤생은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요. 어차피 속에 속적삼을 입고 있는걸요. 하지만 초란이가 저고리를 벗자 얇은 속적삼 아래로 풍만한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은 속적삼은 마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선비님, 뒤돌아서지 마세요. 무서워요. 초란이는 떨리는 척하며 윤생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잡고 자신에게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초란이,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저 혼자 춥고 무서운데. 초란이의 젖은 몸이 윤생에게 밀착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인의 탄력 있는 몸과 달콤한 체향에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초란이, 윤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초란이는 그의 가슴에 볼을 비비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님, 저를 원하세요? 대답 대신 윤생은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자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선비님, 초란이는 윤생의 목에 팔을 두르고 열정적으로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온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격렬해질수록 방 안의 공기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미래를 보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초란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생의 가슴에 볼을 비볐습니다. 선비님, 정말 대단하세요. 초란이도 너무 달콤했어. 그런데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들려왔습니다. 초란아, 어디 있느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두 사람은 급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초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생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떡해요? 사모님이 찾고 있어요.
일단 진정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윤생이 문을 열자 안씨 부인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란이가 윤생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초란아,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비가 와서 잠시 피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초란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안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방으로 들어가거라. 네, 사모님. 초란이는 윤생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고 안씨 부인과 함께 안채로 향했습니다. 윤생은 혼자 남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들킬 뻔했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란이와의 첫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안채로 돌아온 안씨 부인은 초란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유난히 붉어진 얼굴이 수상하게 느껴졌지요. 초란아, 정말 그냥 비만 피하고 있었느냐? 네, 사모님. 그런데 왜 그러세요? 초란이는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의 달콤한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의심과 묘한 질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초란이가 선비님과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자신 또한 윤생에게 끌리고 있었기에 초란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생은 초란이와의 첫밤을 되새겼고 초란이는 윤생의 품이 그리워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안씨 부인은 두 사람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생과 초란이의 첫 번째 은밀한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복잡하고 뜨거운 일들이 이 작은 집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초란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조심스럽게 맴돌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선비님, 아침 일찍 일어나시느라 수고하세요. 제가 새숨을 떠다 드릴게요. 선비님,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특별히 만든 떡이 있는데 드셔볼래요? 선비님, 저녁에 달이 참 밝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초란이의 적극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안씨 부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여종 주제에 감히? 하고 화가 났지만 곧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둘이서 그런 일을? 안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꼈고 그 질투심 뒤에 윤생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나이도 어린 선비에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생의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안씨 부인은 초란이와 윤생 사이에 무언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 의미심장한 미소, 초란이가 윤생의 방에서 나올 때의 상기된 얼굴빛.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안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33의 나이에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은 누구도 모를 것이었지요. 초란이는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대로 늙어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윤생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 누워 선비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만약 나를 어루만진다면?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씨 부인은 초란이만 윤생을 독차지하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나서보자. 안씨 부인은 정성껏 치장하고 좋은 술 한 병을 들고 윤생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계십니까? 아, 부인. 무슨 일이시지요? 윤생이 문을 열자 안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남편의 기일이라 혼자 술을 마시기가 쓸쓸해서요.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셨군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나 봅니다. 그렇지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 나타나곤 해요. 안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남편보다 윤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혼자 지내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안씨 부인의 말에는 은근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윤생도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다고요? 이미 30이 넘었는걸요. 초라니 같은 애와는 비교도 안 되죠. 안씨 부인은 일부러 초란이를 언급하며 윤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부인께서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으세요. 윤생의 진심 어린 칭찬에 안씨 부인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 부인께서는 더욱 아름다우세요. 술기운 때문인지 윤생의 말이 평소보다 대담해졌습니다. 안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선비님도 참 멋지세요. 초란이가 왜 그렇게 선비님 주변을 맴도는지 알겠어요. 안씨 부인의 직접적인 언급에 윤생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이 작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모를 리 있겠어요? 안씨 부인의 다음 말에 윤생은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러워요. 오히려 초란이가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에 윤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선비님, 저도 외로워요. 정말 많이.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윤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윤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저도 부인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요? 네, 부인의 슬픈 미소를 볼 때마다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씨 부인은 윤생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윤생은 안씨 부인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초란이와는 다른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인,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비님,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입맞춤에 안씨 부인은 온몸이 떨렸지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윤생의 손이 안씨 부인의 등을 따라 내려가자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원하세요? 부인을 원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윤생의 대답에 안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를 가져주세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의 하얀 어깨가 드러나자 윤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완벽하세요. 선비님, 부끄러워요. 하지만 안씨 부인은 윤생을 거부하지 않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3년 동안 이런 걸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안씨 부인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인의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절정이 끝난 후 안씨 부인은 윤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선비님, 초란이보다 제가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생은 당황했습니다. 부인, 그런 걸 어떻게.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안씨 부인의 눈에는 승부욕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생은 웃으며 그녀를 더 꼭 안았습니다. 부인은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성숙하고 깊이가 있으세요. 그럼 더 좋다는 뜻인가요? 각각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윤생의 외교적인 대답에 안씨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활하시네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저만 생각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바깥에서 초란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시 부인은 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떡하죠? 초란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죠. 윤생도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안시 부인은 머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초란아, 여기 있다. 아, 사모님. 거기 계셨구나. 뭘 하고 계셨어요? 초란이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시 부인과 윤생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모님 얼굴이 많이 빨갛네요. 초란이의 예리한 관찰에 안시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술을 좀 마셔서 그래. 너는 뭘 하러 왔느냐? 아, 사모님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어디 가셨나 싶어서요. 초란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눈치를 채는 듯 했습니다. 특히 방 안의 미묘한 분위기와 안시 부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럼 저는 이만 방으로 가겠습니다. 안시 부인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초란이는 그대로 남아 윤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사모님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윤생의 어색한 대답에 초란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도 내일 밤에는 선비님과 오래 얘기해야겠어요. 초란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윤생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두 여인 사이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생은 두 여인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안시 부인은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과 함께 초란이에 대한 견제심을 품었습니다. 초란이는 안시 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생각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시 부인과 윤생이 달콤한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생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아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참으로 부인은 성숙한 매력이 있으셨어. 윤생이 혼자 중얼거리며 세수할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초란이와 안시 부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아침 쌀은 어떻게 할까요? 응? 쌀? 안시 부인은 어젯밤의 여운에 빠져 초란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통 윤생과의 달콤한 기억만 가득했지요. 네, 밥 지을 쌀 말이에요. 세 대를 할까요? 네 대를 할까요? 초란이는 쌀독 앞에서 대박을 들고 물었고 이 말이 안시 부인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젯밤 윤생이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3번 어떠하오? 아니면 4번? 초란이의 세 되냐, 네 되냐라는 말이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세 돼? 네 돼? 안시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당황한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죠? 초란이는 안시 부인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그저 쌀의 양을 물어봤을 뿐인데 왜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 아니야. 그냥 더워서. 더워서요? 아직 아침인데요? 초란이의 추궁에 안시 부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세수를 마친 윤생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계신가요? 윤생의 목소리를 듣자 안시 부인의 얼굴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 선비님. 별거 아니에요. 초란이는 뭘 물어본 거요? 아, 저는 그냥 쌀을 세 대 할지 네 대 할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초란이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윤생도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리며 안씨 부인의 오해를 알아차렸습니다. 아하, 그런 거였군요. 윤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씨 부인의 귀여운 착각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선비님은 왜 웃으세요? 초란이만 혼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지 영 알 수가 없었지요. 아니에요. 그냥 부인께서 너무 귀여우셔서요. 귀여워요? 초란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생이 안씨 부인을 귀엽다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도 귀엽지 않나요? 초란이가 갑자기 윤생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렸습니다.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리며 윤생을 올려다보았지요. 당연히 초란이도 귀엽지요. 그럼 누가 더 귀여워요? 저요, 사모님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생은 당황했습니다. 안씨 부인 또한 초란이의 직설적인 물음에 놀랐지요. 그런 걸 어떻게. 왜요? 답하기 어려워요? 초란이는 윤생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씨 부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초란아, 선비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에이, 사모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면 뭘 그런 걸 물어보느냐. 두 여인이 윤생을 사이에 두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생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지요. 그러면 제가 쌀을 내 대로 할게요. 초란이가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씨 부인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내 돼?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어젯밤 윤생이 4번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네, 내 돼요. 선비님도 많이 드실 테니까요. 초란이는 순수한 의미로 말했지만 안씨 부인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4번, 정말 4번을 할 수 있을까? 어젯밤에는 3번도 힘들었는데. 사모님,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초란이의 지적에 안씨 부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윤생은 이런 상황이 재미있으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방에 가서 책을 좀 보겠습니다. 윤생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초란이가 재빨리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선비님, 아침 식사는 드시고 가세요. 제가 특별히 맛있게 지어드릴게요. 특별히? 네, 오늘은 4가지 반찬으로 해드릴게요. 네라는 숫자가 또 나오자 안씨 부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초란아, 반찬은 3이면 충분하다. 왜요? 4가지가 더 좋잖아요. 아니야, 3이 좋아. 4가지요. 셋이라고. 반찬 가지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두 여인의 모습에 윤생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반찬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지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몇 가지든 상관없어요. 그럼 선비님이 정하세요. 3이요? 4이요? 초란이가 윤생에게 직접 묻자 안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초란아. 그런 걸 선비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왜요? 반찬 가지수 정하는 것도 못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안씨 부인은 자신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란이가 아 하고 외쳤습니다. 사모님,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생각? 네, 저는 계속 쌀이랑 반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자꾸 이상한 반응을 하시잖아요. 초란이의 예리한 지적에 안씨 부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재미있었던 윤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초란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부인께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냥. 안씨 부인이 말을 더듬는 사이 초란이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세대, 4대가 우리가 말하는 쌀 대수가 아닌가요? 뭐라고? 그럼 뭔가요? 다른 3번, 4번 같은 걸까요? 초란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안씨 부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윤생도 깜짝 놀라 초란이를 바라보았지요. 초란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에이, 사모님. 저도 다 커서 그런 걸 모르는 줄 아세요? 초란이는 태연하게 말하고 윤생에게 장난스러운 윙크를 했습니다. 선비님, 어젯밤에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윤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초란이가 이렇게 눈치가 빠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초란이가 갑자기 안씨 부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선비님과 그런 이야기 해봤어요. 그때는 5번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5번? 초란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안씨 부인의 눈은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정말이야? 선비님이 5번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쌀도 5대로 할까 했는데 너무 많나요? 이제 완전히 엉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초란이가 윤생과 더 많은 횟수를 이야기했다는 것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초란이는 안씨 부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서 계속 농담을 던졌지요. 초란이 그만하세요. 윤생이 웃으며 말렸지만 초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그럼 오늘 밤에는 정말 5번 할 수 있어요? 초란아. 농담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졌다고요. 결국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수한 오해로 시작된 일이 코믹한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었지요. 정말 당신들 때문에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안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초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솔직해지세요. 저희 다 알고 있는걸요. 윤생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는 건 어떨까요? 솔직하게요? 네. 어차피 다 알게 된 김에 말이에요. 안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으니. 그럼 정말 5번까지 할 수 있어요? 초란이의 마지막 질문에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되냐, 4되냐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흘렀지요. 초란이는 더욱 대담해졌고 안씨 부인은 체면을 지키면서도 은근히 경쟁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안씨 부인은 이웃집에 심부름을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윤생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초란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빨래를 널었어요. 그런데 초란이는 일부러 말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뭐요? 저고리 하나가 바람에 날아가 선비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져와도 될까요? 초란이는 핑계를 만들어 윤생과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윤생도 초란이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초란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윤생은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란이는 바닥에 떨어진 저고리를 줍기 위해 몸을 굽혔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찾았어요. 초란이는 저고리를 들어올리며 윤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 윤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윤생이 재빨리 초란이를 받아 안았고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선비님, 고마워요. 초란이는 윤생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윤생도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빠져들었지요. 초란이, 당신은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초란이는 윤생의 목에 팔을 두르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좋아요. 윤생의 손이 초란이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 위로 쓰러졌지요. 오늘은 낮인데. 괜찮아요. 사모님은 아직 멀었어요. 초란이의 대담한 말에 윤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순간 초란아, 어디 있느냐? 갑자기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어떡해요? 사모님이 벌써 오셨어요. 초란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안씨 부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일단 옷부터 입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안씨 부인의 발소리가 사랑채 바로 앞까지 다가왔지요. 초란아, 빨래는 다 널었느냐? 어떡하죠? 초란이는 울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윤생이 방 한구석에 있는 큰 뒤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들어가세요. 네? 빨리요. 윤생이 뒤주 뚜껑을 열자 초란이는 황급히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뒤주가 너무 좁아 초란이 혼자 들어가기도 빠듯했지요. 선비님도 빨리 들어오세요. 저도요. 발소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정말로 안씨 부인이 사랑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생은 어쩔 수 없이 뒤주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뒤주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들어가니 숨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지요. 너무 좁아요. 초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생은 초란이를 아는 채로 뒤주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지요. 조금만 참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자 오히려 더 강한 흥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비님, 이런 곳에서. 저도 어쩐지. 뒤주 밖에서는 안씨 부인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요. 윤생이 뒤주 안에서 목소리를 내자 초란이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들킬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의 밀착감과 들킬지도 모른다는 스릴감이 더욱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여기서요? 안 되겠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초란이는 윤생의 목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뒤주 밖에서는 안씨 부인이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라? 선비님이 안 계시네.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안씨 부인은 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윤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주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뒤주에서 소리가 나는데. 안씨 부인이 뒤주의 귀를 가까이 댔을 때 뒤주 안에 두 사람은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곡식 냄새가 이상하게 진동하네. 다행히 안씨 부인은 뚜껑을 열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보다 곡식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아무튼 선비님은 어디 가셨을까? 초란이도 보이지 않고. 안씨 부인이 중얼거리며 방을 나가자 뒤주 안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조용히 사랑을 나누었지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자극적일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절정이 지나간 후에도 두 사람은 뒤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좁은 공간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선비님, 한 번 더. 여기서요? 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초란이의 대담한 제안에 윤생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뒤주 안에서 두 번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뒤주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뒤주만 봐도 생각날 것 같아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주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에서 곡식 냄새가 났지요. 우리 몸에서 쌀 냄새가 나요. 정말이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몸에 밴 곡식 냄새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을 하는 척했지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선비님, 오늘 어디 가셨었어요? 낮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안시 부인의 질문에 윤생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그래요? 초란이는 뭘 했어? 저요? 저는 빨래 정리하고 뒤주 정리도 했어요. 초란이가 뒤주라는 말을 하자 윤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지요. 뒤주 정리? 왜 갑자기? 그냥 곡식 냄새가 너무 진해서요. 아, 그래서 오늘 뒤주에서 냄새가 그렇게 났구나. 안시 부인은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초란이와 윤생은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초란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느냐? 에이,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서요. 초란이의 말에 윤생은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경험? 네, 뒤주 안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넓어? 아니, 좁더라고요. 정말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초란이의 말에 담긴 의미는 윤생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안시 부인은 여전히 뒤주 이야기를 곡식 정리 이야기로만 알아들었지요. 그날 밤 윤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뒤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자극적일 줄이야. 한편 초란이도 자신의 방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과 뒤주에서 정말 짜릿했어. 다음에는 어떤 곳에서 만날까? 이렇게 뒤주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었지요. 안시 부인만 혼자 모르고 있었지만 곧 그녀도 더 큰 비밀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뒤주 속의 은밀한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란이는 윤생을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뒤주를 지날 때마다 얼굴을 붉혔지요. 윤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식 냄새만 맡아도 그날의 짜릿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한편 안시 부인은 요즘 두 사람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몰래 또 무슨 일을? 어느 저녁 안시 부인은 윤생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초란이가 이웃집에 심부름을 간 사이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 윤생의 방으로 가져갔지요. 선비님, 저녁 드세요. 부인께서 직접 고맙습니다. 안시 부인은 윤생 옆에 앉으며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초란이가 자꾸 선비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서 저도 질투가 나요. 부인,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안시 부인의 적극적인 모습에 윤생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부인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비님, 저를 안아주세요. 두 사람이 포옹을 나누며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초란이가 들어왔지요. 사모님, 이웃집에서 술을. 초란이는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떨어질 뻔했지요. 초란아, 너 언제 돌아왔니? 안시 부인은 황급히 윤생에게서 떨어지며 당황했습니다. 윤생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저는 그냥 술을 가져다 드리려고. 초란이는 술병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초란아, 이건. 괜찮아요, 사모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초란이의 말에 안시 부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뭘 한다는 거냐? 선비님과 사님이 그런 사이라는 걸요? 그런 사이라니?
안씨 부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초란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사실 저도 선비님과 그런 사이거든요. 뭐라고? 이번에는 안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초란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모님보다 먼저요. 초란이의 대답에 안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생은 두 여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럼 둘 다 저를. 네, 선비님. 저희 둘 다 선비님을 좋아해요. 초란이가 당당하게 말하자 안씨 부인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숨길 것도 없구나.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초란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이 모인 김에 궁금한 게 있어요. 뭘? 사님과 선비님은 몇 번까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안씨 부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초란아.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저는 선비님과 5번까지 해봤어요. 다 5번? 안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생도 깜짝 놀라 초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선비님, 맞나요? 윤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뒤주에서 2번, 그 전에 3번에서 총 5번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사모님은 몇 번까지 하셨어요? 그런 걸 3번. 안씨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초란이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겼네요. 이긴 게 뭐냐? 저는 선비님과 더 많이 했으니까요. 두 여인의 이상한 경쟁에 윤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분 다 그런 걸로 경쟁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선비님이 판정해 주세요. 누가 더 좋았는지. 초란이의 대담한 제안에 안씨 부인도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더 좋았는지 말해주세요. 윤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데. 에이, 그런 외교적인 답변 말고요. 정말 궁금해요. 두 여인의 성화에 윤생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그럼 지금 당장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요? 네, 세 명이 다 함께 있으니까. 윤생의 제안에 두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정말로요? 부끄러운데. 괜찮아요. 어차피 다 알게 된 김에. 윤생이 두 여인의 손을 잡자 그들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아니면 같이? 초란이의 대담한 제안에 안씨 부인은 놀랐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가? 해보면 알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되겠네요. 초란이가 먼저 윤생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안씨 부인도 주저하지 않고 참여했지요. 이상해.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요. 세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지요. 사모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 생각보다 재미있구나. 윤생은 두 여인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군요. 선비님, 이제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좋다고 하실 건가요? 두 여인의 질문에 윤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더 오래 비교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밤 내내? 그래도 될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삼각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만의 은밀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질투할 것도 없었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적은 처음이에요. 세 사람의 관계가 공개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꼈던 두 여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경쟁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어느 아침 초란이는 일찍 일어나 윤생을 위해 특별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지요. 선비님, 어서 일어나세요.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윤생이 일어나 보니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혼자 다 준비했어? 네. 선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초란이의 정성에 윤생이 감동하고 있을 때 안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초란이가 차린 상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초란아, 이게 다 뭐냐? 아, 사모님. 선비님께 특별한 아침상을 차려드렸어요. 특별한 아침상? 안씨 부인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초란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자랑했지요. 네. 닭도 잡고 떡도 쪄서 나물도 무치고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구나. 안씨 부인은 초란이의 과시에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종 주제에 감히 나보다 더 정성을 들인다고? 점심때가 되자 안씨 부인도 지지 않고 윤생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초란이보다 더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었지요. 선비님, 점심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윤생은 두 여인의 경쟁을 눈치챘지만 맛있는 음식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도 이렇게 정성을. 당연하죠.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초란이 따위가 저보다 못할 리 있겠어요? 안씨 부인이 대놓고 초란이를 견제하자 초란이도 발끈했습니다. 따위라고요? 사모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원래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는 법이다. 주인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요리했어요. 두 여인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윤생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하지만 두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란아,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럼 해보세요. 저는 선비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고? 선비님이 달콤한 걸 좋아하신다는 것도, 매운 걸 못 드신다는 것도, 뜨거운 차보다 미지근한 차를 좋아하신다는 것도. 초란이의 말에 안씨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초란이가 윤생의 취향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사모님은 밤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초란이의 대담한 질문에 안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선비님은 부드럽게 시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초란아, 그런 말을 어떻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선비님과 5번까지 했으니까 잘 알아요. 5번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도 할 수 있어. 안씨 부인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오늘 밤에. 좋아, 해보자. 두 여인의 이상한 승부가 성사되었고 윤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잠깐 제가 어떻게. 선비님은 가만히 계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질 생각 없어요. 그날 저녁 두 여인은 정말로 윤생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더 윤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겨루기 시작했지요. 선비님,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초란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안씨 부인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럼 같이 해요. 결국 세 사람이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 의식 때문이었지만 점차 다른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 정말 혼자 할 때보다 더 재미있어. 두 여인은 경쟁하다가 오히려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윤생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보다 함께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모님, 저희가 왜 다퉜을까요? 그러게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힘을 합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하니까 선비님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윤생은 두 여인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 저도 더 기뻐요. 선비님도 기뻐하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말아요. 함께 선비님을 모시는 거예요. 두 여인은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안씨 부인이 궁금해하자 초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하니까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계속 해볼까? 선비님은 어떠세요? 윤생은 두 여인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원하신다면 그럼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아니야, 나야. 또 경쟁해요? 아니에요. 순서를 정하자는 거예요. 두 여인의 귀여운 다툼에 윤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좋아. 가위바위보. 이렇게 두 여인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질투에서 친목으로 관계가 변화했습니다. 윤생 하나를 두고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서로 질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아. 선비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정말로 5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여인이 협력하니 훨씬 더 쉽고 즐거웠지요. 와, 정말 5번 했네. 같이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선비님도 더 만족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라운드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요. 네. 더 이상 질투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윤생은 두 여인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두 분이 이렇게 화목하니 저도 행복해요.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 매일 밤이 기대돼요. 이렇게 질투와 경쟁으로 시작된 하루는 이해와 협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지요. 질투와 다툼을 거쳐 화합을 이룬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었지요. 어느 아침 초란이와 안씨 부인이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규칙? 네. 선비님을 둘이서 모시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초란이의 제안에 안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어떻게 할까? 낮에는 사모님이 맡으시고 밤에는 제가 맡는 건 어때요? 왜 네가 밤을? 제가 더 젊으니까 체력이 좋잖아요. 초란이의 말에 안씨 부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젊다고 다가 아니야. 경험이 중요한 거라고.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것도 좋겠구나. 그런데 안씨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같이 해도 되지? 물론이죠. 그게 더 재미있어요. 두 여인은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윤생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가 봐요? 아, 선비님. 저희가 규칙을 정하고 있었어요. 규칙이요? 윤생이 궁금해하자 안씨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선비님을 모실지 말이에요. 아하, 그런 거였군요. 선비님 의견은 어떠세요? 초란이가 물어보자 윤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정하신 대로 하겠어요. 저는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낮에는 사모님과 시간을 보내시고 밤에는 저와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셋이 함께. 완벽한 계획이네요. 윤생의 대답에 두 여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이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안씨 부인이 윤생과 차를 마시고 시를 읽으며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성숙한 대화와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었지요. 선비님,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의 해석이 정말 뛰어나시군요. 역시 교양 있는 분다워요. 저녁에는 초란이가 윤생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고 밤에는 젊은 열정으로 그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초란이와 함께 있으면 항상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날이 가장 특별했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맞아요. 세 명이 함께하는 날.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차례대로 해요.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계속하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신의 집보부상이 참 오래 머물러 있네? 그러게 말이야. 벌써 2달이 넘었는데. 혹시 안씨 부인과 무슨 사이 아닐까? 하지만 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기에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숙집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비님, 저희와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초란이가 갑자기 물어보자 안씨 부인도 관심 있게 윤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럼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건 어때요? 안씨 부인의 제안에 윤생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시험을 과거 시험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은 언제 또 올까요? 초란이의 말에 윤생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네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요. 네, 저희가 선비님을 평생 모셔드릴게요. 결국 윤생은 이 집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안신의 집 하숙생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워낙 조용히 살아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는 않았지요. 안신의 하숙생 참 점잖게 생겼더라. 그래,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초란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 안씨 부인도 그렇고 말이야.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두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 더 아름다워요. 저희들만의 비밀이죠? 초란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씨 부인의 질문에 윤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낮에는 사모님의 성숙한 매력을, 밤에는 초란이의 젊은 열정을, 그리고 가끔은 셋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생활이에요. 조선 최고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당연하죠.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달빛 아래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윤생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앉은 두 여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초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내일은 누구 차례였죠? 어? 내 차례 아니었나? 아니에요. 제 차례예요. 아니야, 분명히네. 또 시작이네요. 윤생이 웃으며 말하자 두 여인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일은 셋이 함께해요. 좋아요. 매일이 특별한 날이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조선 야담의 길이 남을 뒤주 속의 미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평범한 초가집에서 벌어지는 달콤하고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세 사람만의 특별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